오늘도 최초 상승과 마지노선,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PNT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분 현재 6.09% 올라 5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롤투롤 기술을 기반으로 IT용 소재, 2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롤투롤 기술은 롤에 감긴 소재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다. 롤에 감긴 상태의 소재를 풀어서 필요한 공정을 거친 후 다시 롤에 감아내는 방식으로 마치 종이를 인쇄하듯이 연속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롤 형태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매우 효율적이다. PNT는 디스플레이 소재용 필름, 전자전기 소재, 2차전지의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장비를 개발하여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2차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PNT의 롤투롤 장비는 고효율, 고성능 2차전지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NT는 국내 최대 카퍼 생산업체인 LSM트론에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는 PNT의 기술력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또한 동사는 폭발적인 수주 증가로 일본 히라노를 매출해서 추월하며 세계 1위로 우뚝 섰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 공급 중인 PNT는 장비에 그치지 않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양극 활물질 양산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NT의 수주 잔고는 2조 1,8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2차전지 사업부는 1조 6,737억 원으로 전기 대비 1,204억 원 증가했고 소재 사업부는 5,073억 원으로 전기 대비 1,349억 원 증가했다. 이 회사는 연결 기준 상반기 매출액은 4,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2억 원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실적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수주가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회사 관계자는 상반기 납품 끝난 물량을 감안해도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 추세라며 연초 공개한 1조 원 매출 목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이 최대 매출국이지만 유럽과 인도, 제3국의 수출도 증가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가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PNT 매출 상당수는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SK넥실리스, 롯데알미늄 등이며 국가별 수출 비중은 유럽 40%, 미국 30%, 중국 14%, 국내 5%, 기타 국가 5% 등이다. 상반기에 유럽과 미국 등에서 큰 프로젝트의 공급이 이뤄졌으며 수주잔고에선 중국 물량이 가장 많다고 한다. PNT의 주력 사업인 2차전지 롤투롤 공정은 원재료를 회전 롤에 감으면서 소정의 물질을 발라 새로운 기능을 부과하는 공법이다. 예컨대 주력 장비인 전극 코터는 알루미늄박이나 구리박 위에 리튬이온 전지, 활물질을 코팅하고 건조하는 설비다. 롤투롤 장비의 경우 일본과 유럽 업체 장비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PNT를 비롯해 몇 개 업체가 생산 중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PNT는 세계 시장 선두였던 일본 히라노를 매출해서 추월하며 세계 1위 기업으로도 우뚝 섰다. 롤투롤 장비는 다양한 사업군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PNT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방막화에 특화된 2차전지용 소재, 전지박 등을 생산하는 장비를 주로 생산한다. PNT는 롤투롤 장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 사업의 꾸준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PNT는 내년 말부터 0.2GW시 LFP 배터리를 직접 생산해 납품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1분기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양극 활물질 시제품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2분기 양산을 추진 중이다. 이상입니다. PNT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 중 원탑이 한미반도체라면 저는 2차전지 장비업체 중 원탑을 꼽으라면 PNT를 꼽을 것입니다. 현재 기준 수주 잔고가 2조 원이 넘고 ROE가 20%를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ROE가 20%가 넘어가는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을 다 뒤져보아도 몇 개 없습니다. 현대차 ROE는 12% 수준이고 삼성전자는 8%,
LG엔솔이 7% 수준입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40%, 애플은 170%로 한국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이 높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ROE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P&T는 ROE가 20%가 넘는 기업입니다. 워렌 버핏도 최근 3년간 연평균 ROE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업이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훌륭한 매매법이라 생각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올 5월의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보장해주는 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아랫꼬리로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상승은 앞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 보입니다. 최초 상승 이후 저항 라인에서 밀리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온 것이 보입니다. 제가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닥권에서 쌍바닥 내지 3중 바닥을 형성한 후 상승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됩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질 때 관찰을 하고 있다가 쌍바닥 후 상승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식은 타점만 잘 잡아내면 수익을 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단,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추세가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세 전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세선을 굵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추세가 전환된 자리는 여기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타고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게 가격 조정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반등을 합니다. 크게 보면 쌍바닥을 그리며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 역시 전형적으로 최초 상승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나고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상당히 의미 있는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평선들을 하나씩 돌파해 가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은 저항 라인입니다. 저항 라인을 돌파한다는 것은 상승하는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21선과 테마선을 돌파합니다. 121선을 돌파합니다. 볼벤 상단선을 돌파합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에도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볼벤 상단선을 깨지 않고 급반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121선과 테마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을 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최초 상승 이후 대세 변곡점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정적인 타점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급등하는 과정도 스파이더 패턴으로 쭉쭉 치고 갑니다. 일단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나면 따라붙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책이 급등 이전에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3개의 빨간 원 구간이 바로 그 3번의 기회입니다. 첫 번째 빨간 원은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빨간 원은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가격 조정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결국 같은 자리입니다만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그려내며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원 구간은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121선을 돌파하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세를 가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선이 121선이라고 했습니다. 121선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트도 프린팅해서 벽에 붙여두면 좋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어디서 타점을 잡아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급등 이후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나왔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중소형주들은 물론이고 대형 우량주의 경우에 있어서도 공매도 세력이나 외국계 펀드들이 지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세를 주는 것도 세력이고 조정 기간을 주는 것도 세력입니다. 눈치 빠른 소수의 개미들만 세력의 핸들링을 감지하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놈들의 핸들링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테마선 돌파에 실패한 것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이평선들은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항에서 밀리면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시 다시 저항에 부딪혀 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후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작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갈 사람들이 다 나가고 중장기 관점에서 이 주식을 팔 의사가 없는 보유자들이 남아있을 때 그때부터 반등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 사람은 없고 살 사람만 남은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이전에 형성된 마지노선에 비해 상당히 가격대가 올라간 것이 보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이 가격대보다는 이 주식의 가치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저점이 높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주식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는 않는다. 이 자리가 최저점이다. 앞으로 이 가격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더 이상 이 주식을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다. 이런 군중 심리가 모여 마지노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다 읽어내고 주포가 관리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을 캐치할 줄만 알게 되면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도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과대 낙폭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등할 때 따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대 낙폭 후에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평선들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앞에서는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씩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 이 자리는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를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된 자리는 삼각수렴처럼 힘이 응축된 자리입니다.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격대에 이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격대가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분출은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평선이 밀집된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거나 터치하고 반등을 한다면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이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팔 사람보다는 살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입니다. 살 사람이 많은 것보다 팔 사람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가 매수 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깊고 넓은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얕은 하늘색 웅덩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깊은 웅덩이는 과매도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등장한 작은 웅덩이는 최초 상승 이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적기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TCC 스틸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1분 현재 10.23% 올라 32,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 양산에 따른 니켈 도금 강판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생산하는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생산 단가가 낮아 전기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4680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TCC 스틸은 4680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니켈 도금 강판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LG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되면 TCC 스틸의 니켈도 금강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CC 스틸은 식음료 및 산업 포장용기,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주석 도금 강판, 전해크롬산 처리 강판, 니켈 도금 강판 등 다양한 표면 처리 강판을 생산하는 국내 대표 기업이다. 주석 도금 강판 시장에서는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한다. 국내 제관업체, 왕관업체 등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주석도금 강판 시장은 TCC 스틸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기업이 공급하고 있어 시장 구조가 안정적이다. 매출의 60%를 수출을 통해 올리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 및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제품을 수출하며 해외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 생산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2차 전지 시장의 성장과 함께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증가하면서 TCC 스틸의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입니다. 동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니켈 도금 강판 전용 라인에 약 1,105억 원을 투자해 기존 7만 톤의 생산 능력을 20만 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설비 확장은 원통형 배터리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수혜로 작용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니 이 기업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참치캔 만드는 기업이라고 폄하하던 사람들이 이 기업의 성장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한국 시장과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95%와 30%에 달합니다. 동사는 철강 아별롤 제조사 코나솔도 기업 활력법을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했으며 소재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필수적 설비인 HIP 도입 비용을 지원받아 해결료 처리 설비에 사용되는 중성자, 흡수제와 전투 차량의 방탄 장갑에 쓰이는 방탄 플레이트를 국내 최초로 사업화했습니다. 미국 3M의 독점 구도를 뚫고 글로벌 2위 원자력 기업인 프랑스 오라노와 10년간 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 기업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기업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무려 20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DMI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봉에서는 이 보조지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DMI에서 두 선의 이격이 한껏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월봉상에서 새롭게 형성된 마지노선입니다. 아무리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이 라인의 가격대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와 마찬가지로 월봉에서도 아랫꼬리로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에 모두 아랫꼬리가 긴 상승 의지를 가진 여러 캔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반등의 초입에 나타나는 여러 캔들은 아주 좋은 상승 신호입니다. 기업 분석을 통해 1년 후를 내다보고 앞으로 캔들 12개가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으로 따지면 상승 2파가 끝나고 상승 3파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전에 마지노선을 확인하기 위해 차트를 길게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봉상에서의 마지노선입니다.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인 반등을 했다가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식에서 절대란 단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업에 엄청난 악재가 발생을 하면 마지노선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지지라인에서 3번이나 반등을 했습니다. 쌍바닥이 아닌 3중 바닥을 그려내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에서 3중 바닥을 그려내고 3중 바닥의 저점이 깨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2중 바닥보다 더 확실한 바닥이 3중 바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격대까지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살 사람만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사람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팔 사람이 없고 살 사람만 있을 때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3중 바닥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전형적인 패턴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과대 낙폭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간 조정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조정 구간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차트는 3중 바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3중 바닥 패턴입니다. 최근 상승 과정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정 없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하는 힘과 각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늘 테마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고비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름대를 돌파해야 하고 121선과 241선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쭉쭉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RSI에서 중심선을 돌파를 했고 MACD에서도 앞쪽에서 골든크로스가 이미 일어났으며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완전 춘추전국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압도하는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가 난무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아 잠잠하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나 섹터가 부재할 때는 조정 후에 반등하는 종목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요즘 최초 상승에 관한 강의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도 어찌 보면 새로운 최초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상승이든 긴 조정 기간 후에 반등하는 자리이든 저점에서 상승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 저점에서 잡아. 제 컵 옆에 매직으로 크게 써붙인 문구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수는 눌림을 좋아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돌파보다는 눌림이 좋은 매수 자리입니다. 충분히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최초 상승을 시작한 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모두 끝난 종목,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